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26만원 이하는 여전히 매수 구간일까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기사 나왔는데 기사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하이자와 존슨앤존슨이 레미케이드 독점 금지 소송 합의를 비공식적으로 했다. 합의. 그래서 램시마가 업계에서는 소송 합의로 미국의 점유율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나와서 나름 호재죠. 근데 주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약세로 끝났습니다. 자, 하이자는 논평을 통해서 사건 당사자들이 모든 그간의 청구를 해결하고 기각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조건은 이제 비공개였죠. 예, 존슨앤존슨은 이 독점 금지 합의에 대해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이자는 미국에서 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판매를 맡고 있고요. 이 본래 오리지널은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7년도는 셀트리온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유럽에서 성공했던 부분들을 미국에서도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초도 물량도 2천억대 이상이 나가면서 상당한 어떤 성장을 기대하면서 주가도 이제 반응을 했는데 막상 2018년도에 잘 판매가 안 됐죠. 그래서 재고 논란의 근원이 유럽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 램시마의 어떤 재고가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2018년도에 재고가 소진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 램시마 관련되는 물량이 안 나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이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주가의 어떤 하락도 이 기간에 했는데, 사실상 유럽은 이제 국가 주도의 보험 체계였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보험 위주의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장벽이 있다. 그래서 하이자가 존슨앤존슨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지 못했다, 이 방해를 했다 그러면서 펜실베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일련의 배타적인 어떤 계약이라든지 기타 경쟁 제한 행위를 통해서 미국 내 환자들의 치료 대안을 접근성을 차단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환자들이 바이오시밀러에 익숙하지 않고 하이자 자체의 판매 가능이 임플란트의 판매 부진의 원인이었다. 사실 이제 뭐 하이자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게 제공됐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름 이제 소송 합의가 일단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램시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트룩시마라든지 뭐 호주마 관련되는 미국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가격에는 전혀 이제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스텔렐라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 시장에서는 2020년도 이후에 셀트리온이 기존의 퍼스트 무브의 어떤 위용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퍼스트 무브는 아니고 이제 제형 변경 농도 이제 이런 고농도 형태로 이제 가는 부분들을 맞춰서 이제 가서 차별화를 둔다 이런 어떤 개념인데, 이 스텔레나는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의 어떤 복귀를 다시 또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단계 3상을 올해 이제 착수를 했죠. 1월 달에. 그래서 완료 시점을 보면요. 여기 이제 특허 만료가 미국 쪽에서는 2023년도 9월 달이고 유럽 쪽에서 2024년도 7월 달입니다. 이 스텔렐라 관련 부분은 이것도 역시 이제 존슨앤존슨가 이제 2008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죠. 인터루킨 관련되는 요걸 이제 억제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뭐 건선이라든지 콜론병, 개양성 대장염 요런 거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연매출 규모가 2019년도 7조, 작년도에도 크게 이제 매출 규모가 타격을 안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휴미라 20조 정도는 안 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뭐 8, 9조 정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경쟁 현황을 보시게 되면 경쟁사가 많습니다. 국내에도 뭐 삼바도 있고 동아 SD도 있고 엠브렐의 어떤 개발사인 암젠도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 삼상 관련되는 부분은 내년도 8월 달이니까 셀트리온보다 좀 빠르게 지금 완료 시점이 돼 있고요. 이 바이오테라는 중국입니다. 중국도 지금 바이오시밀러의 개발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2023년도 5월달이죠. 1년 뒤에 있고, 이 바이오앱은 이제 스위스 쪽입니다. 여기가 내년, 삼상인데, 내년도 5월이 제일 빠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 퍼스트 무브의 어떤 도전들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이제 뭐 개발을 정교하게 해야 되고, 속도도 좀 올려야 되고, 유통이라든지 영업력이라든지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이 다 결집되어서 이 바이오시밀러가 진행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내년도 삼상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퍼스트 무브 관련되는 부분이 다시 한번 진입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개발 영역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조금 넣어두시고, 기존의 이제 자가 면역 질환하고도 이제 뭐 교차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죠. 암젠 같은 경우에는 엠브레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들을 중기적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의 다변화에서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가기 위해서 작년도 1분기에는 한 11% 정도 차지했던 이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 이 제약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이 날이 날수록 크러가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지금 한 16%까지 늘어났는데요.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장에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어떤 매출이 1분기 한 2% 정도? 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뭐 생각보다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기타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작년도에 이제 다케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제품 인수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하이투벤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로슈바시타틴 이제 복합제 후보물질 임상 실험도 지금 본격 돌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개발 능력들의 어떤 성장은 계속 이제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흡입제 관련되는 부분의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경구제라든지 흡입제,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엔데믹 관련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흡입제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머크라든지 하이자 관련되는 부분, 하이자는 이제 3월 달에 경구용 치료제 임상에 돌입한 상태고, 이 머크 관련되는 부분은 경구용으로 몰루피라비르 여기에 대한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여기에 1조 한 4천억대 정도의 성구매 계약도 지금 해놓은 상태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임상을 좀 진행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경구용 쪽은 이제 대웅제약하고 현대바이오, 흡입제 관련되는 셀트리온하고 이제 셀리버리하고 이제 한국 유나이트 제약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개발 파트너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 소재의 바이오기업 인할론입니다. 그래서 인할론 관련되는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미 이제 호주에서 임상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상 통해서 유효성 확인할 것인데, 그래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인할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전임상 과정이 많고, 이 회사 보면 이제 인홀드 뭐 이미노 테라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흡입형 관련되는 면역 치료제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흡입 형태.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인할론 관련되는 부분이 콜라보,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진행한다. 요런 어떤 기사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부분들도 셀트리온 어떤 개발력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뭐 좋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주사 관련된 합병 이슈에서 부과되는 어떤 기사들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이제 순수 지주회사가 아니라 이제 3사가 그 합병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하고 이 그 셀트리온 스킨케어 이렇게 요게 이제 합병을 하면 이 사업 지주회사로 그 탈바꿈하죠. 기존에 이제 셀트리온이 그 배당을 주식 배당을 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이 셀트리온 홀딩스로 좀 가지를 않았는데, 자
지수 합병을 하게 되면 이 셀트리온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거든요. 자체적인 이제 매출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입장에서는 현금 유입 관련되는 부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0%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홀딩스 자체가 지금 부채 비율이 193이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행위 제한 그 요건 200% 가까운데, 이런 부분들도 나름 이제 재무 건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계속 어제도 기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셀트리온 홀딩스 합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합병지주사 지분을 정의하게 되면 승계가 아주 간소화된다는 어떤 부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상장사 세 곳 합병하는 이제 지수 합병하고 이제 사업자회사들이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할 때는 소액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주총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이슈들이 이제 불거질 가능성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뭐 시장이 좀 중요하긴 중요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은 지수 합병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제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어떤 노이즈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합병 비율을 통해서 근원적인 어떤 해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저는 비중이 좀 더 크다. 사실은 그게 뭐 더 본질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주가의 어떤 상방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열려 있다. 근데 지금 이제 반영을 안 한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주가라는 게 이런 펀더멘탈을 반영을 1대1로 똑같은 어떤 시기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뭐 반영했다가 후행적으로 좀 이제 기다리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주가가 그 펀더멘탈보다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펀더멘탈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이제 저평가 영역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버티고 있는 뭐 이런 구간인데, 지금은 좀 뭐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하고도 좀 동떨어져서 사실은 올 초에 한 40만원대 부근,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격 조정을 이후에 좀 하면서 지금 5월달까지 24만 4천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월달부터 지금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만원대 이하는 이 전체적인 라인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했던 상승 흐름들을 단기적으로는 거의 이제 낙폭과대 형태로 조정을 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악재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 가격에 거의 다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는 가격이죠. 지금은 뭐 호재도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6만원권 이하의 그 5월달에 어떤 저점에 나왔던 이 부분들이 지금 오늘 종가가 뭐 26만 1,500원이니까 여전히 뭐 이 부분에서는 뭐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뭐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뭐 매도를 했습니다. 뭐 공매도는 뭐 최근에 크게 늘어나진 않았는데,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 갖춰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가오는 호재를 지금 이제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정 시점이 있으면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계속되는 어떤 중기적인 어떤 호재를 반영하는 기간들이 이제 온다고 한다면 26만원권 이하에서 매수 전략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좀 잘 참아내서 뭐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뭐 제약도 마찬가지겠죠. 향후에 3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뭐 흡수 합병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뭐 헬스케어랑 합병하는 것이 가장 뭐 유력한 부분이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탄력도가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제일 흐름들이 좀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3사가 뭐 어떤 것도 다 지금 일단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어떤 시기들을 좀 기다려보는 어떤 흐름들은 계속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